이제 따뜻한 마음이 모이는 연말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봉사 이야기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해외까지 가서 멋진 의료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오래전부터 항구가 형성돼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베트남의 한 도시. 큰 강의 입구라는 뜻을 가진 다낭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원주의 한 병원에서 의료봉사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병원으로 출발하기 전 무거운 짐을 쉴 새 없이 나르고 있네요. 이렇게 준비한 의약품을 싣고 드디어 출발. 오늘의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의 종합병원 땀지 병원인데요. 국경을 넘어선 따뜻한 희망 나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병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렇게 기업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봉사하고 사람들을 도움 주는 이제 그런 구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걸 빼놓고 나면은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직원들도 보니까 뭐 조금 복지라고 하는 것들에도 중요성을 느끼지만 이렇게 나눔하고 봉사를 할 때에 만족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진료를 받기 원하는 베트남 주민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아침 일찍 도착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되게 좀 이미지가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전쟁을 겪었을 때 한국이 자기네 나라를 나쁘게 했던 나라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싫어하는 나라에 세 번째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런 봉사를 통해서 여기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이제 듣고 나니까 더 의미가 생겼던 것 같고요. 도착과 동시에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의료팀은 분주한 모습인데요. 의약품이 들어있는 상자를 옮기고 준비한 약들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는 외과적 시술을 할 여건이 되지 못해 주로 약을 처방하는 것으로 진료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돌아가야 할 이번 진료. 그런데 꼼꼼하게 챙기는 봉사팀의 얼굴이 다소 긴장돼 보입니다. 베트남 나라 자체가 사회국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현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필요한 약들을 해서 갖고 가는 데 있어 약 한 달 정도의 뭐 그런 검사 기간도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드니까 뭐 상호 간에 이제 결정하에 그쪽 약을 쓰기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모양이나 이런 건 어차피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분명으로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보면 성분명이 다 적혀 있어서 지금 그거 분류하는 작업. 어쨌든 비타민의 양이 많지 않네.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사회 특성상 외부의 약을 반입하기는 힘든 상황. 현지 약사의 확인을 마지막으로 진료 준비를 마쳤습니다. Tôi được biết là đây là lần thứ hai bệnh viện Sanchi tổ chức một hoạt động khám chữa bệnh tại thành phố Đà Nẵng. Cho nên là chúng tôi rất là mong thì bệnh viện Sanchi sẽ tiếp tục những hoạt động này trong tương lai. 원활한 진료를 위해 먼저 혈압을 재고 환자들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Tim. có điều trị ở đâu chưa? Điều trị thì đâu mà ít để uống thuốc. 이곳은 올해 6월 1차 의료봉사 이후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다시 찾은 도시인데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Công bao một luồng á nè, luồng cái chị nó không biết bài hậu đúng là cái chuyện luồng nó sót là nó không biết đoạn cái luồng gì hết. 이곳 베트남 진료 시 가장 많이 접하는 병은 어떤 병인가요? 백내장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마 수술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백내장 원인들이 대부분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합병증으로 생기는 병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아마 합병증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명이 됐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고. 이번 의료봉사팀에는 경험 많은 의료진들이 참여했는데요. 외과, 내과는 기본으로 어린이들은 물론 노인들의 질환을 고려해 관절치료 전문의들이 추가됐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으로 여느 때보다 폭넓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겠죠. 복통이 한 1년 정도 됐다는데 뭐 수술해야 될 냉성이나 이런 병은 아니고 본인이 아픈 걸 정확히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속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바쁜 상황. 그런데 잠시 진료가 멈춰지고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땀지병원의 병원장이 의료팀에게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약에 대한 복용 정보와 성분을 베트남 현지말로 적어서 처방해달라는 겁니다. 의료팀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 나라 조제하는 방식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고 약도 그냥 그 현지 자체 약으로 다 드려야 되고 성분명을 일일이 다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진행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다고 했는데 베트남 쪽에서도 양보를 안 했었고 안타까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진료 재개를 위한 토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약에 대한 이름이 다 써 있어야 되고 그 써 있는 약에 대해서 어떻게 먹는가 다 이 나라 말로 알아듣게 써 있어야 내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죠. 한국 의료진만큼이나 이 상황을 아쉬워하는 이들, 환자들을 데리고 온 베트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It's really hard to how to use it. The ingredient of the drug. It's really difficult thing to do. You know what I mean? So it's not an easy thing to do it for us and for the hospital. So just understand us. You know, it's better to stop doing this. I mean, stop this kind of event right now. That's a better way. The best way. I And think. the chairman conclusion there, number one, just stop now. 이대로 진료를 끝내기에는 베트남까지 찾아간 의료진도 또 일부러 찾아온 환자들도 모두 아쉬운 상황. 진료를 본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약의 정보를 적어주며 진료를 끝내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것들은 각 약마다 성분을 적어서 그 나라 말로 또 써가지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통을 말로 표현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다 일일이 이제 써서 넣어야 된다라고 하고 진료를 보게 된다면은 아마 반절도 못 보지 않았었을까? 2004년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년 꾸준히 해외 봉사를 실천 중인 의료지원팀. 열악한 환경 속 이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빈민촌에 한국의 따뜻한 의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하면 뭐 자부심도 자부심이지만 그쪽에서 어떤 해외 봉사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도 좋습니다. 좋아지고 봉사라는 게 단순하게 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어떤 그 해외 봉사를 통해서 어떤 의료계에 종사하면 자부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요. 오후에는 다낭 외곽의 세 곳의 자치구에서 약 300여 명의 주민들이 우리 의료팀을 오전보다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이제 미리 환자들에게 광고하고 준비했던 분들이 너무 안타깝게 그분들이 준비하고 멀리서 오는데 진료를 안 보는 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파하셔가지고 여기 준비하신 분들이 우리가 조금 그 원래 여기에서 하는 포멀한 거를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것들보다는 환자들을 진료보는 게 더 큰 일인 것 같다 해서 부탁하시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준비해온 것을 좀 베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넉넉한 의료 혜택을 받기 힘든 현지민들의 상황 속 오늘 의료진들의 진료는 그들에게 큰 희망이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당도 그렇고 혈압도 다 높은 상태입니다. 의료 혜택을 못 받는 환경에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반드시 이제 꼭 그 가까운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꼭 여러 차례 이제 검진을 통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년간 해외 봉사를 행하며 다양한 환자들을 만나온 의료진. 매번 다른 나라, 그러나 같은 처지에 놓인 의료 빈민층. 이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퇴행성 질환들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상 약 자체를 이렇게 구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태, 약조차도. 그러니까 뭐 수술은 뭐 엄두도 못 내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이제 될 수 있으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은 또 그런 게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좀 있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봉사에는 의사, 간호사 외에도 병원의 식단을 책임지는 조리사도 진료팀과 동등하게 참가했는데요. 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의외로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아 나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속해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 자부심 같은 거, 긍지 그런 거 느낄 수 있었고 타 부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힘든 일을 하는지 그것도 알게 됐어요. 오늘 하루가 주민들에게 행복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해외 의료봉사팀은 마지막까지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요? 한국까지 한 300개 정도 준비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노인들도 많다 보니까 근육통에 좀 파스하고 준비했고 사탕도 한 300여 개 준비했고. 그들은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의술이라는 매개체로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며 서로 공감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나라와 인종 그리고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이번 의료봉사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는 일반적인 의료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의료들은 잘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진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전에 한국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효과가 좋았다는 걸 아시니까 한국에서 준비된 그런 의료를 보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많으셔서 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봉사팀.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